네, 안녕하세요. 베슬AI 안재만입니다. 저는 오늘 LLM 학습과 운영을 위한 AI 인프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최근에 공개된 라마2 사례를 중심으로 배포부터 학습까지의 풀 사이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LLM, 챗GPT와 같은 LLM을 어떻게 기업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마2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LLM을 기업 내에서 학습하고 배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슬AI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베슬AI는 이제 3년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한 이제 MLOps 플랫폼 회사고요. 이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AI 팀들은 전부 다 베슬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자율주행 팀부터 시작해서 SK 팀앱, 그리고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인 스캐터랩, 윌튼, 그리고 이제 국내 최고의 대학들인 카이스트, 서울대, 연대 모든 전체 AI 대학원 학생들이 베슬을 통해서 머신러닝 연구, 개발, 그리고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AI 시대가 되었고, 이제 우리 회사도 AI 회사로 바꿔지지 않으면은 이제 살아남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어떤 문제 의식은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좀 정의해 보자면은 3년 안에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수십 개의 AI 모델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를 우리는 갖고 있는가? 우린 정말 3년 후에 AI 모델을 정말 수십 개가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이 베슬AI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슬AI는 머신러닝의 개발, 학습, 배포 과정에서 전 과정을 지원하는 MLOps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할 주제는 약간 좀 깨진 폰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할 주제는 그 중에서도 LLM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호스팅 LLM이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 안에서 5분 만에 LLM을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 상세한 가이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LM을 실제로 운영해서 배포해서 할 때 고려사항들, 예를 들면 모델의 사이즈, 속도, 비용, 배포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고려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LLM을 실제로 학습해서 운영할 때 어떤 가이드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제 LLM을 배포하는 이후에 실제 LLM 운영을 위한 라지 스케일 AI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고려사항은 어떠한 대형 AI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구축, 그리고 분산 학습, 그리고 GPU 페일오버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 스터디로는 첫 번째는 저희 베슬 플랫폼 이용해서 실제로 LLM을 학습해서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 베슬 플랫폼을 통해서 생성형 AI 스타트업이 수백만 명의 규모의 어떤 트래픽에서 어떻게 AI 모델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5분 만에 LLM을 내 환경에 배포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LLM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듣고 계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LLM은 이제 사람과 같은 성능을 보이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모델이죠. 그래서 오픈AI 챗GPT가 이제 실제로 그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증명했고, 최근에 라마2에서 메타에서 난 라마2가 나오면서 실제로 상업용에서 오픈 소스로 우리가 직접 LLM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모든 종류의 어떤 기업에서 나오는 어떤 LLM들은 이 라마2에서 파인 튜닝 돼서 나오는 이러한 모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용 LLM이 있고 오픈 소스 LLM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LLM이라고 하면은 챗GPT와 같은 어떤 상용 LLM이고, 오픈 소스 LLM이라고 하면은 이제 라마2와 같이 메타에서 나온 어떤 이런 오픈 소스 LLM을 직접 배포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겠죠. 그러면 왜 오픈 소스 LLM, 직접 왜 내가 LLM을 디플로이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문제는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국내 대기업에서 이런 챗GPT의 어떤 정보를 이제 노출했다가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용 LLM을 활용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런 LLM을 잘 활용하려면 기업의 어떤 데이터들을 잘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상용 LLM에 기업의 비밀 정보, 고객 정보 이런 것들을 넣을 수는 없겠죠.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상용 LLM을 써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의 문제입니다. 이 컨트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상용 LLM은 사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LLM이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상용 LLM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LLM을 구축하거나 혹은 오픈소스 LLM에서 우리의 데이터를 잘 넣어서 직접 학습을 하는 이러한 이제 운영들이 필요해지고요. 두 번째는 모델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오픈 LLM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모델에 대한 웨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어떤 설명 가능성 모델을 붙인다든지 혹은 모델에 대한 어떤 전후의 과정을 붙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코스트의 문제입니다. 사실 정말 놀라우시겠지만 기업 내에서 직접 LLM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챗GP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저 정도 360K 정도의 이제 달러가 드는 반면에 라마2를 사용하면 3,000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어떤 태스크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요 밑에 있는 블로그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업 내에서 직접 이제 이 LLM 모델을 이제 운영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작은 사이즈의 모델로 내 데이터에 맞는 LLM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LM 어떤 운영의 어떤 비용들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들을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LLM을 운영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닛 이코노믹스가 오픈 LLM을 사용했을 때 거의 20배에서 100배 이상 저렴하게 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도 직접 기업 내에서 LLM을 가져와서 기업 내에서 자기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배포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LLM을 내 그냥 인프라에 배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오픈소스 LLM 테스트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2ML에서 나온 오픈 LLM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허깅페이스에서 나오는 어떤 텍스트 제너레이션 인퍼런스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국내 오픈소스 개발자분이 개발하신 LLMS 챗봇 이런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가져다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모델을 여기서 실행시킬 것인지 그게 뭐 라마2인지 혹은 이제 다른 종류의 어떤 LLM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적절한 GPU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보통 LLM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고사양의 GPU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A180기가 정도 되는 이제 이러한 GPU를 사용해서 적절한 GPU를 찾은 다음에 열심히 환경 설정을 해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네, 굉장히 쉽죠. 사실 이 과정을 저희는 자동화하는 어떤 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야물 형태로 내가 띄우고 싶은 LLM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LLMS 챗봇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는 방법인데 여기 보이는 대로 GPU를 지정하고 GPU를 지정하고 파이썬 이미지를 지정하고 커맨드를 지정하고 실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에서 GPU를 잡아다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말은 나는 이러한 설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내가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써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저희가 제공한 이 야물 파일을 이용해서 바로 LLM을 배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내 열심히 LLM을 배포해서 운영하다 보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저희가 실제로 LLM을 운영하면서 되게 다양하게 발생한 문제들인데요. 첫 번째는 모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라마2 같은 경우에 이제 1빌리언부터 이제 70빌리언까지 파라미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하나의 GPU에 아예 배포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진짜 80기가 정도 되는 GPU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거나 그래서 내가 가진 뭔가 회사에서 가진 이런 GPU 메모리 안에서 LLM을 디플로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throughput, 이제 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로 이걸 사용하기에는 토큰 글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실제로 내 비즈니스 환경에서, 내가 운영하는 환경에서 LLM을 띄워서 운영을 하려고 해보면 너무 많은 GPU가 필요하거나 너무 속도가 느립니다. 이게 이제 발생하는 두 번째 현실이고요. 세 번째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GPU가 없습니다. 여러분, GPU를 사시기 위해서 아마 주문을 넣어보시면 2025년에나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GPU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A180기가의 GPU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코스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GPU가 너무 비쌉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A180기가짜리 GPU를 한 장 쓰는데 연에 5천만 원입니다. 근데 보통 한 장 단위로는 띄워주지가 않습니다. 8장을 띄워야겠죠. 그럼 1년에 4억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거를 활용할지 말지도 결정 안 했는데 일단 4억을 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리얼타임 리스폰스를 원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 혹은 모아놨다가 배치성으로 쓸 수 있는지, 혹은 서버리스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인프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보통 이제 저희가 LLM을 직접 학습하거나 배포하는 스타트업을 만났을 때 겪는 문제들이며, 많은 국내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도 많이들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사이즈와 스피드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델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면 저런 일반적인 방법론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의 어떤 이제 정확도를 감소시키는 프레시전 리덕션을 쓰거나 퀀타이제이션 쓰거나,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한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정확도의 개선을 이루어내거나, 혹은 여러 가지 GPU에다가 디플로이를 해서 텐서 패러렐리즘을 활용해서 여러 GPU에서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방법론들로 모델의 사이즈를 줄이고 스루풋을 이제 높이는 약간 이러한 어떤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토큰의 어떤 그 스피드가, 토큰 제너레이션 스피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오른쪽 표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뭔가 많죠. 그래서 하나 굉장히 좋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VLLM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UC 버클리에서 개발이 됐고, 지금 가장 유명한 트랜스포머,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 나왔던 트랜스포머보다 24배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VLLM을 사용하면은 실제로 이런 모델 사이즈, 스피드에 관련된 문제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또 라이브러리나 테크닉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LLM을 배포하고 이제 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여러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활용하고, 이제 모델의 사이즈가 줄어들면 그만큼 정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한 다양한 모델에 대한 버전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모델 사이즈를 줄이고 정확도를 파인 튜닝해서 높이고, 이러한 어떤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서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모델을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이터레이션을 반복해야 되는 게 LLM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사실 저희는 어떤 야물의 형태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놔서 이제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VLLM이라던가 혹은 llama2.c라던가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어떻게 배포를 하면은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야물 파일을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내에서도 다양한 모델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 실제로 LLM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이런 식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코스트, 비용과 GPU 숄티지, GPU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GPU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AWS를 사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년에 4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렴한 상용 GPU 클라우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람다나 코어위브 이러한 어떤 클라우드들,
굉장히 큰 회사들이고 하지만 GPU 비용을 거의 3분의 1, 4분의 1 값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GPU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클라우드들에도 사실 GPU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GPU를 찾아서 나서려면 이렇게 여러 클라우드 환경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저렴한 GPU를 내가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멀티 환경, 멀티 클라우드 환경 혹은 물리 서버까지 지원하는 어떤 이러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가장 내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장 비용이 저렴한 GPU를 찾는 것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저렴하고 내가 어베일러블한 GPU를 어느 환경에서나 갖다 쓸 수 있도록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테크닉은 스팟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AWS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서 일반 GPU 대비 거의 뭐 한 70% 이상 저렴한 GPU를 갖다가 쓸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스팟 인스턴스는 언제든 갑작스러운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료되는 환경에서 잘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술한 이제 멀티 클라우드와 이제 여러 클라우드를 연동해서 이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가장 저렴한 GPU를 내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가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과 GPU 숄티지의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클라우드, 크로스 리전에서 GPU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이러한 인프라들이 만들어져야만 지금 현재 어떠한 코스트와 숄티지의 문제를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클러스터 옵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자원 사용률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비활성화된 그러니까 아이들 상태인 GPU를 자동으로 중지해서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만큼만 GPU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클러스터 비용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기술들, 그래서 이제 아이들 GPU를 이제 오토 스탑하는 기능이나 혹은 GPU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다른 GPU로 전환시키거나 혹은 뭐 클러스터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떠한 GPU가 어디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클러스터의 운영 비용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어떤 GPU 숄티지나 코스트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플로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LLM을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디플로이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배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배포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API 서버 형태로 실시간으로 배포해서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배치성으로 내가 LLM을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서버리스로 배포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필요성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내가 LLM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 때 구성을 하고요. 보통 API 서버로 LLM을 배포를 하지만 항상 GPU 인스턴스를 켜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이제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리얼타임에 대한 리얼타임 이제 디플로이를 하려면은 이제 로드 밸런싱이나 혹은 모니터링, 이제 얼러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이제 실제로 LLM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성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실시간으로 내가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쿼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스케줄을 통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이제 쭉쭉 등록을 해서 그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매일 혹은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 때 자동으로 트리거가 돼서 인프루언스가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패러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서버리스인데 이제 지금 내가 현재 뭔가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한번 서버리스를 띄워놓고 내가 쓰는 만큼만 돈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서버리스 디플로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 구축에 적합하고 만약에 대규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 할 때 어떠한 문제들과 그리고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기업에서 어떠한 LLM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LLM을 파인 튜닝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파인 튜닝은 또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들이라서 오늘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제는 사실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또 다른 세션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SLLM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SLLM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보통 LLM 같은 경우에는 뭐 7 빌리언, 뭐 13 빌리언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큰 파라미터 사이즈로 이제 되게 제너럴한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LLM 같은 그 SLL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기업 내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기업 내에서 훨씬 더 정확한 성능을 보이게 하는 것이 SLLM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고사양의 GPU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이런 LLM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런 파인 튜닝을 하려면은 이제 데이터랑 체크 포인트를 준비를 한 다음에 어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야물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우리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마운트를 해서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LLM 파인 튜닝에 대한 얘기는 블로그의 시리즈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공개할 이제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구독하시거나 베슬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LLM 파인 튜닝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LLM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기술적이고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럼 LLM 운영을 위한 AI 인프라는 어떤 것들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서머리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국내의 최고의 생성형 AI 기업들은 이제 어떠한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large scale AI infrastructure for LLM을 하려면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디플로이, 두 번째는 파인 튜닝. 여기 크게 두 가지의 면에서 봐야 됩니다.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LLM 모델을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런 모델이 또 잘못 동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으로 내가 배포를 할 건지 배치성으로 할 건지 이런 다양한 배포 형태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델 최적화와 A/B 테스팅을 통해서 내가 되게 다양한 버전들의 모델들을 사용을 하면서 어떠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파인 튜닝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GPU 숄티지와 코스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하고 AWS, 구글 클라우드, 람다, 코어이브 전부 다 연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가장 어베일러블한 GPU를 찾아서 GPU 숄티지와 코스트의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고요. 스팟 인스턴스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언제나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럽션에 대응될 수 있도록 매니지드 인터럽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산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분산 학습을 진행하면은 그 중에 어느 한 GPU 노드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GPU에 대한 페일오버 혹은 문제가 생기는 잡에 대한 페일오버 이러한 기능들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large scale AI infrastructure 그래서 LLM을 실제로 학습하고 배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봐주시고 직접 요거를 참고해서 직접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국내 최고의 생성형 AI 기업들은 어떠한 시스템을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MLOps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 LLM을 타겟으로 LLM Ops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LLM Hub, Run, Cost Cutting, Pipeline Serving, Endpoint, Manage 서비스 이렇게 제공합니다. 처음 헙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LLM들을 저희가 다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LLM을 그냥 갖다가 실행만 하면은 바로 내 인프라 위에서 띄워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야물 형태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블랙박스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이런 LLM을 이제 다른 형태로 배포하거나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런인데요.
그래서 여러 클라우드들, AWS, 구글 클라우드, 람다, 코어, 이런 클라우드를 다 등록을 해놓고 이 클라우드 위에서 100개의 학습을 실행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배포에 대한 작업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매니지드 스팟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내가 수작업으로 운영하는 것 대비해서 50% 이상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여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한 어떤 학습이나 배포에 대한 어떤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이프라인과 서빙 기능인데요. 그래서 LLM을 보통 내가 배포하거나 할 때 배치성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리얼타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성으로 하는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내가 뭐 매일 혹은 뭐 필요한 순간마다 파이프라인 트리거해서 LLM을 인퍼런스 할 수도 있고 혹은 리얼타임으로 서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능들이 저희가 굉장히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할 때 저희 파이프라인 기능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고 있고, 서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팀앱 서비스에서 AI 모델을 배포할 때 이제 저희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빙 기능에도 A/B 테스팅이나 혹은 모니터링, 얼럿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 써보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직접 구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LLM에 대한 매니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우리는 LLM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싶다 알려주시면은 그거를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이런 매니지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엔드포인트나 파인 튜닝에 대한 매니지 서비스들도 저희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지금 베슬은 LLM과 제너레이티브 AI 지금 요 트렌드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로 국내의 생성형 AI 스타트업들, 해외의 어떤 생성형 AI 스타트업들한테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하나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LLM을 학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수십 대의 A100 GPU를 활용해서 자체 LLM 학습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는 GPU 숄티지, GPU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트가 너무 큽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GCP와 람다 혹은 다른 클라우드들을 연동해서 다양한 리전에서 GPU를 수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양한 리전과 다른 클라우드에서 GPU 오토 프로비저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이슈입니다. 그래서 AWS나 구글 클라우드의 스팟 GPU를 활용해서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가져오지만 스팟 인터럽션이 일어나도 그냥 자동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스팟 인터럽션에 대한 매니지드 스팟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활용한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50%에서 70% 정도의 코스트 절감 효과를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생성형 AI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의 모델을 배포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한 버전을 테스트를 하고, 이 모델에 대한 버전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플로이 옵션들, 리얼타임과 배치성 배포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베슬 플랫폼을 통해서 AI 모델을 배포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들을 만나보면은, 혹은 다른 회사들, 실리콘밸리에서 다른 회사들 만나보면은 공통적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용 LLM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컨트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코스트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라마2가 나오면서 오픈소스 LLM을 활용해서 거의 GPT 3.5 이상의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기업에서 실제로 LLM을 내 자체적인 인프라망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LLM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비즈니스의 대전환이 발생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LLM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이런 서머라이즈한 이런 것들, GPU 숄티지, GPU 코스트, 모델의 배포, 안정적인 운영, 인프라 모델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LLM을 이제 기업 내에서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도 계속해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LLM을 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챗GPT나 이런 LLM들 여러 개를 활용을 해보시면서 기업 내에서 이런 식으로 LLM을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마일스톤을 구축을 처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나 컨트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직접 오픈소스 LLM을 가지고 직접 인프라 내에서 학습을 하겠다. 인프라가 어떤 규모로 필요할까?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내의 어떤 보유 중인 장비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기초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LLM 모델 허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일부 모델들을 내 인프라에 직접 올려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모델이 디플로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순히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사내 데이터를 넣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해서 사내 데이터에 맞는 LLM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스팟 인스턴스, 하이브리드 클러스터 등등등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GPU 비용을 절감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 혹은 이런 과정들을 진행한 경험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은 저 메일로 연락 주셔서 물어보시면은 미팅을 통해서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돌아가시면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인프라 위에서 야무를 활용해서 LLM을 실행하고, 그리고 LLM에 대한 어떤 인프라에 대한 어떤 가이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화이트 페이퍼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LLM 마일스톤 그리고 비용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